건강을 위해 올리브유로 요리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세요. 매일 아침 올리브유로 계란 프라이를 하시나요? 또는 저녁 반찬으로 올리브유에 채소를 볶으시나요? 건강에 좋다는 올리브유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올리브유의 진실, 특히 고온 조리 시 생성될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올리브유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작년 봄 70대 중반이신 김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텔레비전에서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방송을 본 후 그동안 사용하던 식용유를 모두 올리브유로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올리브유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점심에는 올리브유로 김치볶음밥을, 저녁에는 각종 나물을 올리브유에 볶아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왔습니다. 또한 조리 중 올라오는 연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고 눈이 따가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올리브유 사용법을 확인해 보라는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가 사용하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고온 조리에 적합하지 않은 기름이었습니다.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하고 계신지 다음 증상들을 확인해 보세요. 요리할 때 평소보다 연기가 많이 발생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름에서 쓴맛이나 탄 냄새가 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조리 중 목이 따갑거나 기침이 나온다면 이미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연기를 내며 끓어오르는 모습을 보셨나요? 그렇다면 즉시 불을 줄이셔야 합니다. 음식 표면이 과도하게 타거나 검게 변하는 것도 온도가 너무 높다는 증거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면 기름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오래 남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지속된다면 올리브유 사용법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리브유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올리브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정제 올리브유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약 190도에서 207도 정도입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이 온도를 넘어서면 기름이 분해되면서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제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약 240도로 훨씬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빵에 찍어 먹거나 요리가 완성된 후 마무리용으로 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볶음 요리나 계란 프라이, 볶음밥처럼 고온 조리가 필요한 음식에는 정제 올리브유나 다른 식용유를 사용하세요. 포도 씨유나 카놀라유도 좋은 선택입니다. 만약 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불 조절이 핵심입니다. 강불 대신 중불이나 약불을 사용하세요. 조리 온도를 낮추면 발연점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리 중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발연점을 넘은 것입니다. 즉시 불을 끄거나 약하게 줄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세요. 또한 같은 기름을 오래 가열할수록 더 많은 유해 물질이 생성되니 짧은 시간 안에 조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는 모든 요리에 만능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올리브유는 종류에 따라 적합한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영양소와 향이 풍부하지만 고온 조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싼 올리브유일수록 고온 조리에 좋다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가격이 비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오히려 저온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고온 조리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제 올리브유가 훨씬 적합합니다. 튀김 요리는 어떨까요? 올리브유로 튀김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튀김은 보통 18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튀김을 하면 발연점을 넘어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쓴 올리브유를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번 가열된 기름은 이미 산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가열하면 더 많은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튀김이나 볶음에 사용한 기름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이러한 정보들은 참고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방에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방에 올리브유 2가지를 준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병과 정제 올리브유 또는 다른 식용유 1병을 함께 준비하세요.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건강도 지키고 맛도 좋아집니다. 올리브유 보관도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빛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싱크대 옆이나 가스레인지 근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한 올리브유는 보통 1달에서 2달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어 맛과 영양이 떨어지니까요. 냄새를 맡아봤을 때 불쾌한 냄새가 나면 사용하지 마세요. 요리별로 온도도 다르게 조절하세요. 계란 프라이는 중불로 150도에서 170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채소 볶음은 중강불로 170도에서 190도가 적당하고요. 고기 볶음은 200도 이상의 강불이 필요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계란 프라이 정도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 요리에는 다른 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올리브유 3스푼에 식초 또는 레몬즙 1스푼, 소금과 후추를 약간 넣고 섞으면 간단한 샐러드 드레싱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이나 꿀을 추가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올리브유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나 수프, 구운 생선 같은 요리가 완성된 후 마지막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1스푼 뿌려보세요. 향도 좋아지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올리브유만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들기름, 참기름, 포도씨유, 카놀라유 등 다양한 기름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은 마무리용으로, 포도씨유와 카놀라유는 볶음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올리브유를 볶음 요리에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고온 조리에는 정제 올리브유나 다른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조리 중 연기가 나면 즉시 불을 줄이고 한번 사용한 기름은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점이나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올바른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주방에서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